lies. How many innocents have been sacrificed in your pursuit of wealth? 엘리자베스 바토리는 많은 이들에게 피해 마녀 또는 희대의 악녀로 잘 알려진 백작 부인이며 엘리자베스 바토리의 정식 명칭은 바트오리 엘리제베트입니다. 바토리는 1560년 8월 7일 트란실바니아 지방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트란실바니아 공국의 공작이자 폴란드 연합왕국의 왕 바토리 이슈트반의 보호 아래 동유럽 최고의 명문가로 위세를 떨쳤는데요. 그 이유는 엘리자베스 바토리의 어머니 안나가 이슈트반의 누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토리는 태어날 때부터 높은 지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에 엘리자베스 바토리는 조신하며 상당한 미인으로 알려졌고 궁중 예법도 배웠기 때문에 현모양처에 가까운 이미지였습니다. 엘리자베스 바토리는 에체드 성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1571년 11세에 5살 연상인 나더슈디 가문의 장남 나더슈디 페렌츠 백작과 약혼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되는 오르쇼랴로부터 무인의 아내가 되려면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미리 배워야 한다며 자기가 있는 사바르 성으로 오라는 겁니다. 오르쇼랴의 속내는 이러했습니다. 같은 백작 가문이어도 바토리 가문은 왕족 혈통의 백작 가문이기 때문에 우리 가문을 무시할지 모르니 아직 어릴 때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후 4년 뒤 엘리자베스 바토리는 15세의 약혼자인 나더슈디 페렌츠 백작과 결혼을 합니다. 이때 식장에는 하객만 무려 4,500명이 참석하는 등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합니다. 결혼 후에도 엘리자베스 바토리는 바토리라는 성을 유지하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이 남편보다 지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바토리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는데요. 남편이라는 양반이 애만 싸질러 놓고 전쟁에 정신이 팔려 밖으로만 놔두는 겁니다. 바토리는 시어머니와 관계도 안 좋았고 의지할 수 있는 남편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방에서 공부만 합니다. 바토리는 어릴 때부터 총명했으며 머리 좋은 지적인 여성이었는데요. 그 예로 1593년부터 1606년까지 이어진 전쟁에서 바토리가 머무는 영지의 오스만 군대가 침략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의 오스만 군대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대표해 보상을 주고받는 협상까지 합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인 페렌츠 백작이 전사했다는 비보를 받게 되는데 바토리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에 많이 슬퍼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사망하자 체이케성의 주인은 바토리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 사사건건 자신의 일에 간섭하던 시어머니인 오르쇼랴를 성에서 내쫓게 됩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바토리 군대는 전쟁을 하였고 무수히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헝가리의 국왕 마티아스 2세는 바토리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빚을 지게 되어 파산까지 하게 되는데 그 당시 마티아스 2세뿐만 아니라 다른 귀족들도 바토리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귀족 중 기오르기 투르조라는 귀족도 바토리에게 빚을 지고 있었는데 투르조는 바토리에게 진 빚을 갚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티아스 2세와 투르조는 음모를 꾀하기 시작하는데요. 마티아스 2세는 미망인이 된 바토리와 결혼을 해서 채무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티아스 2세는 엘리자베스 바토리에게 여자 혼자는 살 수 없다며 자기랑 결혼을 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바토리는 마티아스 2세의 속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면박을 주게 되는데 이때 투르조는 마티아스 2세에게 바토리를 마녀로 몰아 재산을 몰수하자고 합니다. 투르조는 바토리의 영지에 바토리가 여자들을 납치해 고문하고 죽이는 마녀라는 소문을 퍼뜨리게 되는데요. 그 당시는 전쟁 기간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림에 죽어가고 또는 흑사병으로 인해 여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시대였습니다. 투르조는 1609년 12월 29일에 바토리를 체포하게 되는데 바토리가 받은 영장에는 아무런 혐의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투르조가 마티아스 2세에게 체포부터 하자고 해서 시작된 일입니다. 바토리가 신임하던 시녀들과 하인 등 총 4명이 투르조의 협박에 겁을 먹고 자신들의 영주가 마녀라는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살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녀의 범죄 행위에 동참했다고 하여 재판 전 시녀들은 화형을 당하고 하인들은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 재판이 시작됐지만 바토리는 왕족 가문이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고
투르조의 친인척으로 이루어진 배심원만 참석한 상태로 바토리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장에서 투르조가 제시한 증거로는 체이테성에는 남자 하인을 제외한 여자들만 출입을 할 수 있고 바토리의 영지 주변에 612명의 여성의 시체를 발견하였으며 바토리가 신임하던 4명의 증언과 날조된 바토리의 일기를 증거로 내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바토리를 연구한 학자들은 투르조의 증거가 모두 날조된 것으로 주장을 하는데요. 그 근거로 바토리는 남편이 사망하자 슬픔에 못 이겨 자식들을 비엔나로 유학을 보낸 후 성에서 칩거 생활을 했으며 체이테 성의 여성들이 많은 이유는 미망인이 된 자신을 지키려 성 관리에만 필요한 남자 하인 몇 명 이외에는 전부 여성으로 구성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바토리의 영지 주변에 612명의 여성 시신이 나왔다고 투르조가 주장하였지만 그 어디에서도 612명에 대한 명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젊은 여성의 피로 목욕을 했다는 이야기는 당시 재판이나 그 어떤 문서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헝가리와 그 왕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라는 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자신의 책을 팔기 위해 바토리가 마녀였다는 말 한마디로 시작해서 피로 목욕을 하고 사탄을 숭배했다는 이야기를 지어낸 픽션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바토리는 자신이 마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서류에 사인을 하는데 그 이유는 마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시에는 모든 재산을 몰수할 것이며 마녀라는 것을 인정하면 자식들에게 남겨줄 성과 어느 정도의 재산을 남길 수 있다 하여 자식들을 위해 마녀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재판 후 바토리는 무기금 고형이라는 형을 선고받고 체이테성 탑꼭대기 독방에 감금되지만 감금된 지 4년 만인 1614년 54세로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토리의 자식들 중 그 어떤 아이도 바토리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어머니가 마녀라고 공공연하게 소문이 나 있었고 자신들 또한 찾아가면 마녀 또는 사탄의 숭배자로 몰릴까봐 찾아가지 않았다고 하며 바토리도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자식들에게 편지를 써서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다간 엘리자베스 바토리는 사후에도 거짓된 이야기가 눈과 입으로 전해지고 있어 편히 잠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 바토리 관련 영화로는 줄리 델피 주연의 카운테스와 에나 프리얼 주연의 바토리라는 영화와 스테이 얼라이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바토리와 카운테스는 비슷한 내용이면서도 완전히 다른 해석이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추천드립니다.